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IT 전망권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라클이 지금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다가 클라우드 인프라 리전을 첫 번째 리전을 만들었고요. 올해도 아마 두 번째 리전이 아마 춘천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사례들을 직접 그분들의 고객 발표 영상하고 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김순덕 상무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저도 이거 해봤지만 그렇게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푸시프 잡는 거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매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헬스장에서 예. 운동하면서 해요. 자전거 타면서. 그냥 맨정신으로 사무실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자괴감도 들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해보시니까 그래도 새로운 또 경험이셨죠? 예, 조금 훨씬 더 자세히 듣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처럼 방송 시설을 갖춰놓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네네. 세미나 하는 걸 찍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잡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조금 고생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작년에 서울에 이제 오라클 첫 번째 리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추천해서 네. 만들어질 예. 예정이고. 오라클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그 국내 리전을 만들고 나서 비즈니스가 훨씬 더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강점이 엔터프라이즈의 경험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오라클은 쭉 그동안 40년 동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이제 뭐 큰 기업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 주요 시스템들을 이제 오라클은 네네. 계속 같이 고객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해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사실은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이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되게 과감하게 하고 잘 네. 성공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데이터 DB라든지 센터를 뭐 ERP라든지 뭐.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아예 없애고 그냥 클라우드로 옮긴다라든지 그게 이제 사례를 보면 현대상선도 뭐 물론 지금 프로젝트 중에 있지만 아예 데이터 센터를 없애고 전체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기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야, 그거는 어떻게 최고 경영자의 의지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이제 물론 거긴 굉장히 큰 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휴캠스라고 거기도 당연히 이제 최고 경영자님의 이제 의지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없애고 다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옮기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벤더에서는 시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어떤 전격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용 효율적인, 그러니까 경영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다 이중화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데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고가용성이라든지 이런 아키텍처를 하면서도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관리 포인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로 이렇게 완전 마이그레이션하면 특히 이제 IT 관련된 뭐 IT 기획이건 운영이건 개발이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뭐랄까요 그 어떤 뭐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느낌에 그냥. 사실 기존에는 물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은 난리지를 가지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백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OS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패치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확장한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만 시간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확 줄여주니까 이거 외에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IT 쪽에서 비즈니스 부서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훨씬 더 딥다이브하게 봐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비즈니스 부서랑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낸다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있는 일로다가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올해 1월달에 어떤 네네. 행사였습니까? 저희 올해 1월 달에 음.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중견기업분들 그 고객분들이 5개 고객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본인들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썼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을 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5개 사례들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 소개하는 기업들이 좀 예. 생소한 회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쪽 예. 분야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죠. 예. 자, 다인 리더스 하면 이거는 어떤 회사입니까? 다인 리더스 일단. 네. 다인 리더스가 와, 주로 이제 공공이나 대학 쪽에 이제 네. 그 소프트웨어를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 크게 주요 그 브랜드가 2개가 있어요. 네. 커리어 패스랑 그 다음에 두드림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취업할 때까지 아. 이 학생들의 를 진단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역량을 찾아내서 그 역량과 관련된 그리고 또는 본인의 취업 그 희망 부분이랑 관련된 교육들을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고 네. 그리고 그 교육에 이제 수료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신다고. 취업을 위한. 예, 취업을 네.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 수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같은 자격증 거, 그쵸.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기관들이 서로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 오라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아. 좀 더 높이는 네. 그런 부분으로다가 이제 오라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 네. 서비스 중에 있고. 두드림 체인은 이제 그 커리어 패스가 국내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두드림 체인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도 유학생 숫자가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올 때 그 유학생들이 뭐 검증을 하고 잘 정착을 해서 이제 유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쭉 도와주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거기도 이제 오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네. 이제 그 학생들이 그쪽 그 나라에서 뭐 어떤 학교에 다녔고 성적은 어땠고 자격증들은 어떻고 어학은 어떻고 뭐 이런 검증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기관이랑 연결돼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기 다인 리더스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스를 하는 건 아닌 거고. 예 예.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단순하게 파일럿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런 퍼포먼스 문제가 없나 보죠?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퍼포먼스 부분을 이제 여기 이제 블록체인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아까 잠깐 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비스를 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자체 IDC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제 특히 해외에서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조금 접속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약간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로 옮기고 나서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군데 글로벌하게 있으니까 각각 그 지역이랑 맞는 그 데이터 센터 리전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네. 그런 접속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원활해졌다고. 네네. 여기는 뭐 요걸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회사가 블록체인 같은 걸 스터디해가지고 그걸 또 개발하고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그래도 네. 그 여기는 개발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말씀하시는 게 한 10명이 할 일을 2명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영상 볼까요? 네. 오라클과 진짜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편하다는 게 진짜 뭐랄까 진정
폐거비가 넘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발리너스의 인력 구성은 한계가 있는데 이 많은 학교들의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라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오라클을 통해서 많이 나아진 점이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한계 대학을 했을 때 진짜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시간이 투입된 인력비도 되게 많이 들고요. 인력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50개 대학을 다 하면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1년 해도 50개 구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서 3명이 하고 1명이 하고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10명이 하고 2명이 하면서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 시간도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 구성원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그 비용도 되게 많이 낮아지는 효과를 저희가 경배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IDC를 각각 무슨 서버 오픈한 IDC 센터를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있었던 게 베트남이랑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IDC 쪽에도 뭔가 이유를 딱히 찾을 수는 없었는데 되게 많이 불안전해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국내 서버에 오픈하면 좀 그렇겠다. 그러면 우리는 서버를 좀 다른 곳에 오픈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에서 저번에 보니까 그 서울 데이터베이스인가요? 그 센터가 설립된 걸 아는데 그게 설립됐다고 해서 서울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데이터 센터 베이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각기 나라마다 유용한 국가 지정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개방을 하니까 되게 접속이 원활한 거를 저희가 많이 지금 그 이슈를 해결하는 거를 지금 피부로 와닿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무조건 국내 서버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버를 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점들을 오라클이 여러 데이터 센터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한 곳만 쓰는 게 아닌 여러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 때문에 이런 이슈를 저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제일 많이 힘든데 그거를 오라클이 클릭 몇 번으로 다 해주거든요. 기술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편의성을 느끼면서 진짜 신경 써야 돼. 정말 중요한 곳에 소스 그쪽에만 좀 더 영향을 좀 더 확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블록체인도 집중하고 여기서 집중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오라클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기술 여러 개 하면서 느낀 게 하다 보면 막힙니다. 힘이 듭니다. 오라클 클릭 몇 번이면 되긴 하지만 익숙해져가지고 쉬운 거고 그러면 익숙하기 전에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럼 뭐 핸즈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더 좋았던 거는 다이렉트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제 메일 내역이고요. 그때마다 리스폰스 받으면서 이것 또한 메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주시고 전화가 안 되면 연결까지 붙어서 어떻게든 이런 사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숙지시키시고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든 이거 오라클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협업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랄까 프로젝트의 웹것들 저는 어떤 기술이 약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조언도 해주시고 오라클 중에서 인간미가 많이 느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술은 이렇게 되면 되게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습니다. 조언 이런 어드바이저를 또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요. 오라클과 진짜 하면 편합니다. 이거 편하다는 게 진짜 뭐랄까 진정성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진짜 인간미가 넘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대화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잘 보셨죠? 정말 연구원님, 최연구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새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IT 서클을 딱 일일이 다 배워가지고 네. 다 그걸 뭔가 다 임플리멘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뭔가 자기네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방법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클라우드를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클라우드로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그런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기술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이 말미에 굉장히 인감이 넘치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줬길래 그렇게 인간미가? 예? 근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박스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진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한다는, 같이 콜라보한다는 그런 자세로 같이 고객이랑 같이 소통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네. 여기 회사 이름 두드림인데 아까 서비스가 두드림이었는데 그렇죠? 예, 다른 회사죠? 예, 다른 회사고 아까 안 그래도 네네. 이제 발표할 때도 그 얘기 해주셨어요. 똑같은 네네. 이름이라고. 근데 이제 여긴 두드림 시스템이고 네. 아까 거긴 두드림 체인. 네네. 서비스. 두드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도서관 솔루션을 사스 형태로다가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아, 네. 네, 국내에 한 400여 개 고객사를 가지고 그럼 있고요. 국내에서 탑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에서 넘버원으로다가 이제 공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내 도서관도 민간 도서관이 있을 거고 또 공공 도서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도서관들이 이 두드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스 갖고 예. 도서관 관리라든지 네. 대민 업무 같은 걸 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오라클 처음부터 오라클 한 게 아니고 오라클 전환된 거네요. 예, 여기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그 고객사분이었었고요. 네. 클라우드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2년에 사실은 이제 전자도서관 그 사스 형태로 호스팅하면서 서비스를 하셨고 2015년부터 플랫폼을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지고 멀티 클라우드로 MS랑 오라클이랑 KT랑 이렇게 네네. 그 서비스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가성비나 안정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오라클이 이제 월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다 거의 이제 민간 부분이 이제 전체 이 회사의 비즈니스 중에서 한 70%가 민간이고 30%가 공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은 전체 오라클 클라우드로다가 이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은 그 KTG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더 법적인 상태입니다. 것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쪽은 그러면 지금 오라클의 파스까지 다 쓰겠네요. 쌌으니까. 예. IaaS 위에다가 네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그다음에 그런 파스 기술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아무래도 도서관인 게 이제 정보를 다 네. 관리하는 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여기도 나중에 인공지능이건 데이터 분석이건 뭔가 네.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향후에 이제 하고 싶은 부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제 파스 솔루션 안에 속속들이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네. 이제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객분이셨습니다. 여기는 네네. 사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5, 6년 동안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래서 왜 이제 오라클로다가 전환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예. 원래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안 썼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사스 솔루션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였고 그걸 가장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 이제 오라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사스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아이아스나 파스 영역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월등하게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서비스 부분들, 그러니까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벤더사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실버, 골드, 플래티넘별로다 해서 뭐 실버는 뭐 셀프 서비스, 그다음에 뭐
뭐 1시간 안에 뭐 반응하고 뭐 이런 그 레벨별로다가 그 따로 별도의 요금을 받으면서 그 관리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비용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CSM이라는 그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그런 컨설턴트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또 글로벌 해외 진출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라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뭐 도서관은 전 세계 다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도서관의 코드도 글로벌하게 표준된 코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두드림 시스템의 발표 영상 큐레이션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라클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흔들리고 안정적인 기분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라클은 다 좋은데 가격이 있어요. 근데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데 가격도 싸요. 일단은 퍼포먼스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오라클이 가성비가 좋아요. 오라클도 아마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떴을 거예요, 클라우드. 근데 지금도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는 아마 계산기를 좀 더 상세하게 두드려 보면 훨씬 이기라고 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IT 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쪽 일만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오라클 기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오라클에 아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의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 대용량 DB가 예상되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쓰게 됐고 만약에 내가 오라클 기반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마이그레이션 한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라클 기반으로 많다고 하면 그냥 마이그레이션 그냥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하고 오늘 시작하면 며칠 뒤면 가동할 수 있고 뭐 그게 최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스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표로서 일단 안정성과 가성비가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접속이나 뭐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 시스템이 접속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빨리 이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복구하면 돼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똑같이 서비스. 그런 경험들이 오라클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스 업체들의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생명인데요. 인프라 비용과 무한대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 따지고 하면 내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업체들한테 받아야 돼요. 오라클은 대부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 상당히 오라클한테 매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사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스스로 진출하는 것보다 오라클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오라클하고 협약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그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6년간 오라클하고 같이 그 오라클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선택한 오라클에 대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오라클 기반에 어떤 솔루션이나 이게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오라클을 가지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교육사고 아주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자, 여기 대표님이 네. 직접 발표하셨나요? 예, 대표님이 이번에도 직접 발표를 하셨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몇 년, 한 3, 4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그 OOW 행사에 가셔서도 직접 네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할 때 예. 서비스 주체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담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특히 사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성이랑 보안이 가장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회사는 디지털 포토. 네. 예. 그 서비스명은 찍스. 예. 찍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찍스. 여기도 국내 1위의 디지털 포토 회사네요. 예,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네. 저는 사실 저보다도 신랑이 주로 저희 같이 가족여행 갔다 오면 항상 포토북을 만들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여기는 이제 그런 포토북, 그다음에 사진이나 음. 그다음에 뭐 액자, 그다음에 뭐 스탠딩 포토 이런 한 7가지 정도의 그 서비스를 디지털 사진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국내 네. 1위 회사이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 그 모토라고 할까요? 아니면 핵심 그 경영 가치가 뭐 품질, 가격, 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주고 그다음에 가격도 계속 이제 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이노베이션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라클 클라우드로 오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네.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빨리 딜리버리를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사진 찍고 있는데 나서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저희 그 영업 대표님 분이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일 바로 이제 유치원에 사진을 내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가가지고 사진 요거 인화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날 밤에 배달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직장 다니는 그 엄마로서 당연히 굉장히 밤에 새벽 정도 아니고. 굉장히 공감 가는. 네. 자, 여기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이제 오라클 쓰기 전에는 어떤 환경이었나요? 이 회사. 오라클 쓰기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를 쓰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외산이랑 국산이랑 다양한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조금 오래전부터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자체 IDC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중요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체 IDC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꽤 오래 그 오라클 외에 외산, 국산 클라우드를 쓰다가 이번에 이제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오라클 클라우드로다가 다 이전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까 품질, 가격, 속도, 가격을 제대로 예. 고객한테 제대로 주려면 예, 원가 절감을 원가를.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클라우드 선택할 때 예. 가성비를 굉장히 따졌을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장표에 보니까 스토리지 97%, 네트워크 96% 전략, 네. 16%도 아니고. 왜냐하면 네. 그 가격 체계가 네. 딱 오라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이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가격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특히 네. 스토리지랑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쨌든 사진을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는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회사이고 네. 그리고 저희도 포토북 만들 때 보면 그렇게 사진 다 저장해놔서 다 그걸 끌고 와가지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랑 스토리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회사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비용을 딱 그 스토리지 비용만 받거든요. 근데 이제 타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비용 플러스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사용 비용도 또 추가로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비용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0TB까지는 무료로다가 제공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1기가부터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로 갔을 때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습니다. 뭐 여기 보면 지금 질문에 이 가성비가 가격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많은데 사실 네.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네. 그죠 상담이라든지 뭐 네. 자세하게 뭐 메일이나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디지털 포토의 발표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쉽다. 여기 그 발표를 해주시려고 네. 같이 자료를 다 만드셨는데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 그날 네. 못 오셔가지고 저희 그 담당하시던 영업 대표님이 대신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고객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아, 게 더 네네. 맞을 것 같아서 그거는 예, 제가 내용만 정리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IT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8개의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데 그래서 혼자 이거를 다 원활하게 했어야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해야 됐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다가 잘 원활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요즘엔 그 개발 환경이 데브옵스 환경으로다가 많이 바뀌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그 데브옵스 형태로서 개발 환경을 조금 민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비즈니스 민첩성을 키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서비스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한다든지 네. 개발 때도. 자, 그다음에 CIP 시스템 여기는 이제 건설 특화된 ERP 솔루션을 예. 하는 데네요. 건설 특화된 ERP랑 뭐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네. 또 건설 회사다 보니까 이제 뭐 위험 관리 뭐 이런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IoT라든지 모바일 관련된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건설 ERP 여기는 좀 온프리미스 솔루션을 아무래도 메인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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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를 왜 이용한 거죠? 여기는? 여기도 사실은 처음에 그 도입하려고 했을 때는 사장님이 좀 반대를 좀 하셨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사가지고 뭐 유지보수 비용도 내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클라우드를 하려면 이제 또 추가 비용이 일부 드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장님이 더 클라우드를 어떻게 더 많이 쓰고 활용을 할지 더 많이 이전을 할지 요걸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뭐 원래 그러면 잘 쓰고 있는데 왜 클라우드를 왜 이전하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투자한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보전하면서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여긴 그러면 자기네 그 원래는 이제 뭐 호스팅이라든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다가 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IaaS를 쓰는 네, 거죠? 예, 완전히? 맞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건설 ERP, 건설 ERP 쪽도 이제 IoT 아까 말씀 IoT 예. 모바일 여러 가지가 많이 같이 접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라클이 아까 어디죠? 다인리더스 네, 블록체인. 거기처럼 네. 블록체인처럼 여기도 그런 오라클의 IoT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예. 활용하면 좋겠네요, 나중에. 네, 여기도 안 그래도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건축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회사들의 뭐 설계하는 회사들 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뭐 목공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다양한 회사들 간에 이제 노무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노무 관리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계십니다. 자, 한번 그러면 CIP 시스템의 발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사분이죠. 대표님을 설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왜냐하면은 오라클 라이센스를 몇 년 전에 사서 클라우드 유지 보수 비용 없이 잘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나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물론 지금은 저희 대표님도 저보다 더 열심히 이제 클라우드를 공부하시고 앞으로 이제 사스 분야까지 진출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트워크 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1TB를 지원을 하죠. 오라클에서는 10TB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를 운영을 하면서 기존 IDC에 별도의 비용 추가로 차지하고 쓰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쪽 오라클로 옮겨오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트워크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뿐만 아니라 VPN, 나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리선과 데이터 트랜스퍼가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딱히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클라우드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기술 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쪽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메일로 요청을 하면은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답이 오는데 물론 1시간이나 15분 이내에 기술 지원을 받는 그런 조건, 컨디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은 더 지불을 해야 되죠. 그리고 MSP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다른 발표자분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거를 연간 계약으로 하니까 오라클 본사에 있는 기술 지원 부서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기술 지원 전문가분들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나 다른 메신저라든지 그런 걸로 요청을 하면 원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 지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DBA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본사를 통해서 기술 지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커스터머 서비스로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오라클에 문의를 하면은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 어떨지 그런 컨설팅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ERP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하여튼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 시스템들이 예.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많이 가는 이제 예.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클라우드 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죠? 본격적으로. 네. 제가 지난주 세션 하면서 이제 그 클라우드 마켓 조사한 거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근데 네네. 보면은 그 다른 나라랑 다르게 한국은 이렇게 IaaS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파스라든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뭐 파스라든지 아니면 사스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아직은 그래도 한국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가 많이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흐름상으로 보면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오라클은 분명히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이시스. 네. 오늘 참 처음 들어보는 회사도 참 많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예. 그죠? 네. 여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는?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 쪽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네네.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금융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신 쪽에 강점을 가지고 계신 그런 회사이고요. 우리나라 인터넷 대출 시스템 최초로 다 개발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근데 고객이 국내 고객도 있겠지만 중국이나 홍콩 쪽에 그 금융기관이 여기 고객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 해외 고객을 뭔가 핸들링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제 여기가 이제 갈아탔는지 이유가 뭔지. 여기 사실은 이제 국내 비즈니스를 할 때는 금융이 주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해외 비즈니스로 진출을 하면서 홍콩에 이제 새로 그 고객사분들, 그러니까 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홍콩의 대고객 서비스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현장에다가, 현지에다가. 네. 근데 이제 비용도 저렴해야 되고 단기간에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음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6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지금부터 벌써 한 거의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클라우드로 가기는 갔지만 사실은 이제 그 웹서버랑 그다음에 스토리지랑 VPN이랑 이렇게만 클라우드로 가고 그다음에 DB 서버랑 와스 서버는 온프라미스 형태로다가 홍콩 현지에다가. 네, 홍콩 현지에다. 근데 사실은 고객이 IT 담당자분이 없으세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전산센터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서버 하나 놓고 서버 2대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문제가 생길 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콩 안 그럴 것 같은데 건물이 다 전원이 나갔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거 복구해드리느냐고 고생했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분이 이제 이게 서버를 그냥 대충 관리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차 고도화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와스 서버를 전체적으로 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원래 오라클 DB를 쓰고 있었던 네. 거죠. 아무래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쓴다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아마 오라클이 그런 이제 오라클 DB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일 좋겠죠? 네, 당연히 네. 제일 좋고요.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온프로미스에서 쓰던 버전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홍콩 했으니까 그럼 뭐 여신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로 다 적용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도 또 글로벌하게 또 펼칠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홍콩의 그 고객 그 사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확장이 잘 돼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한 5년 동안 쓰면서 고도화 작업을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가 2번 변경된 상태고요. 처음에 1차 고도화 할 때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온프라미스로다가 요 여신 업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을 할 때 CPU가 이제 18 CPU고 네. 이제 메모리가 이제 64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온프라미스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는 원 OCPU에 16GB.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는 사실은 맥스치의 그렇죠. 서버 사양을 가지고 사이즈가 좀 있어야 많이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면서는 이제 평균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확장하고 축소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요 사양으로다가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기본 뭐 2차 고도화 때는 기본 원가에서 비용이 그렇게 높아지도 않나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솔루션에 들어있는 이제 원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고객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 요걸 조금 확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체 서버를 다 2배로다가 업그레이드를 네네네.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2배로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빈 발표 좀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고도를 하게 됩니다. 왜 했느냐? 해외 사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기, 특히 뭐 동남아 가시면 자주 끊깁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 PC 밑에 다 개인 그 UPS가 다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러면 안 하겠지만 그만큼 정전이 자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홍콩 사무실에 정전이 됐습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도 정전이 된다. 그래서 뭐 벌써 기능도 알려드리고 제가 또 접속해가지고 다 해드렸는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고객사들이 이제 사무실에 서버를 놓는 게 불안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부분과 이제 사무실에서 쓰시던 부분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제가 그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CPU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18CPU 이상 뭐 12코도 들어가고 메모리도 뭐 32기가 64기가 많게는 128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오라클 클라우드 DBCS는 모노 CPU에 16기가입니다.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요거 가지고 저희가 3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차 고도를 하게 되는데요. 3년 뒤에, 이제 최근에 했는데, 이 고객이 작년에 갑자기 또 화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도체기에 있다가 작년 2019년도 1월달, 한 10월달까지 고객 숫자가 10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 저도 약간 사양이 달리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잘 붙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가 홍콩에서만 영업을 하다가 홍콩에 지사를 두게 되고 중국에도 지사를 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제가 좀 불안한 거죠. 그 CPU 하나가 쓰고 있는데 왠지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전도 원래는 저기 애쉬번이죠. 애쉬번 리전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 서울 리전이 오픈한다는 것이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리전도 이전을 하겠고, 이전을 할 때도 이제 요 아키텍처를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처음 한 게 오라클 클라우드도 공개 클라우드지만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인은 없애고 그 클라우드 프라이빗 박스로 구성을 하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퍼블릭 클라우드지만 공인을 없애버리니까 프라이빗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원래는 그렇게 구성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VPN을 둬서 VPN으로 보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일단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리전 옮기면서 다 두배를 올렸습니다. CPU도 두배로 되고 오라클 DBCS도 모노 CPU 같은 거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도 기본 비용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끝났죠. 네. 자,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가성비 정말 싼가요?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그래도 혹시 저번 세미나 때 그런 거 발표 예.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하면서 오라클 그 2세대 클라우드랑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아마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한 뭐 30%에서 40~50% 정도까지 서비스별로다가 했을 때 그렇게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톡아이티에서 아마 저번 주에 했던 웨비나 영상이 아마 조만간 나왔던지 아마 조만간 나올 건데 그 톡아이티 검색창에서요. 김순덕 치시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아니면은 유튜브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오라클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죠? 거기 예. 가격 섹션에 보면 나오겠죠, 그것들이? 예, 거기에 네네. 이제 오라클 가격만 나오고요. 네. 아니면 더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설문하실 때 설문에 그런 상담 같은 걸 원하시면 오라클의 전문가가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너무 방송에서 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저희 이거 세미나 하실 때 어떤 고객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 벤더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 네. 가격 시뮬레이션 했던 거를 발표하면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편집하기는 네네,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지금 얼마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오라클의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또 남겨주셨으니까요. 그거 좀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훈님, 전체 시스템이 아까 현대상선에 아예 전산실이 다 클라우드로 옮겼는데 네. 이것이 IaaS 형태로 이관 중인가요? 아니면 파스나 사스 형태로 이관이 되게 되는지요? 일단은 제가 아까 현대상선이랑 휴캠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현대상선은 복합돼 있어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거를 SAP ERP 같은 경우에는 그냥 IaaS 형태로다가 옮겼고요.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제우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 가우스인가? 뭐 이런 어쨌든 새로운 레가시 시스템을 네.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세대 프로젝트를 오라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그 파스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게 복합된 형태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냥 바로 들어서 옮기는 그런 IaaS 형태로다가 옮겼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파스 형태로다가. 네. 자, 박찬일님, 비용이나 페이성인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큰 장점이지만, 제가 보는 클라우드의 장점은 비즈니스의 연속성인데,
다운타임 등에 의한 서비스가 끊어지는 문제는 전혀 없을 만큼 안정적인가요? 예, 이 부분도 또 오라클이 굉장히 강점으로다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라클이 오토노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리눅스 측면에서도 오토노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자율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대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패치를 적용한다라든지 해서 그 다운타임이 굉장히 적은 편이 적게 그 다운타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아이아스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SLA에서 그 보장하는 거는 어베러빌리티 가용성만을 보장을 하거든요. 네네.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라클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이렇게 단지 가용성만 있어도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용성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능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SLA로 더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수근님께서 클라우드로 IT 시스템을 이관하는 경우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이 IT를 잘 모르시는 임원을 설득하는 부분인데요. 임원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거는 임원분들 성향마다 다를 텐데 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임원분들은 다들 가격 부분들에 대한 TCO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임원분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비즈니스 민첩성이에요.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걸 IT가 또 빠르게 따라줘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그걸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설득을 사장님이 하시는 게 하시고 싶은 거를 예, 빨리 하실 수 빨리.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임근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기업이 집중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계속 이렇게 클라우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종호님은 이제 뭐 AWS나 애저라든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다른 분들 유사한 질문들 되게 많은데 비용, 보안, 관리, 안정성 네 가지 측면에서 뭐 어떤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다 맞는데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하면서 오라클 2세대 클라우드의 특징으로 뽑은 게 메인 핵심이 저 네 가지였었거든요. 네, 네. 비용 네. 효율적이고 네. 일단은 아키텍처를 바꾸면서 보안 퍼스트로다가 이제 아키텍처가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훨씬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조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RAC를 안정적으로 네네. 운영을 하려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이런 네 가지 포인트 다 네네. 어쨌든가 지금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고객의 네. 보이스가 자꾸 이제 많이 이제 공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이규님께서는 아이아스와 사스를 같이 원클릭으로 서비스 구현 가능한 목록이 있나요? 아이아스와 사스, 여기서 사스라고 하면 아마 고객분의 사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그 고객분들 사스 솔루션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이제 원클릭으로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오일님은 향후 저희는 그룹사에 IDC로 관리 포인트가 통합될 듯한데요. 이 IDC하고 통합 IDC하고 클라우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궁금하다고요. 여기 유통업이라고. 초기에 많이 이렇게 처음 클라우드로 옮길 때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포이시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데 또 그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온프라미스로다가 네네. IDC에서 운영을 하다가 찍스 그 디지털 포토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다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초기에 그런 모델을 많이 가시다가 조금 운영하시다가 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김정환님께서는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업무에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오픈소스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로드맵 등이 제공될 예정인지요? 아무래도 오라클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스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게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오라클이 사실은 그런 그 조직을 ISV 쪽 조직을 훨씬 더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오픈 아키텍처, 오픈 소스 부분을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쪽 들어와 보시면은 오픈 소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유진님, 클라우드 전환이나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 형태별 사전 비용 예측을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툴이 있을까요? 비용 시뮬레이션은 해보시려면은 사실은 저희 cloud.oracle.com에 들어오시면 솔루션별로다가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로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해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드리는 거 돈 받지 않거든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면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지훈님께서는 SLA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페일오버 혹은 하드웨어 작업을 진행하실 때 일정 관련 사전 협의가 가능한가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서요. 예, 이제 뭐 패치라든지 특히 이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미리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일정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서로 협의할 수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도 이제 2분기까지 이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런 파스 형태로 사용하는 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정말 그 버전을 맞춰서 이렇게 가지 않고 나는 내가 쓰는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버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김정환님, 주요 고객이 엔터프라이즈일 것 같은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생각하는 아니면 권장하는 이 DR 아키텍처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DR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특히 DR을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DR 형태로다가 많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알맨으로다가 클라우드 쪽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받아 두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사실은 DR을 온프라미스에서 구축하려면 똑같은 만큼의 사양이라든지 비용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갔을 때 훨씬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숙님,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오라클에서 기존 유닉스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으로 즉 U2L을 같이 가이드 하시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고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담당 컨설턴트가 어사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까 포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구축하고 1차 고도화, 2차 고도화 했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에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본인은 그냥 아이디어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만 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키텍처 가이드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들은 오라클에서 담당하시는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의 지금 환경에 맞춰서 컨설턴트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신 분 또 20분께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 내용 계시면 그리고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요. 이현탁님께서요. 스토리지 네트워크 비용이 저렴하다면 미디어 방송 환경에서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아까 그 찍스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더 그거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찾아서 다르셨나? 김창권님께서 다르셨네요. 현재 AWS 사용 중인데 추후 오라클로 이동할 때 비용을 제외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용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가요? 그리고 오라클은 어디선까지 지원을 해주는지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AWS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오라클의 CSM이라는 담당 컨설턴트가 네네. 있으니까 네. 그 지금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AWS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 시의 최고의 장점으로 자율운영 DB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장점인 건 맞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IaaS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2세대 클라우드의 IaaS 아키텍처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 이 발표 자료는 여러분들 그 저희 토크IT 거기 사이트에서 아마 일주일 뒤쯤에 공개가 될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관주님,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사이언스 솔루션은 자동 AutoML 알고리즘 선택과 튜닝, 모델 평가 및 모델 설명 기능을 통해 적합한 데이터 세트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지요? 아니면은 기업 특성에 맞게 선택한 기능만 적용해서 설치하게 되는 건지요? 저 오토ML 기능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요. 저희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솔루션이 얼마 전에 그 새로 그 서비스가 런칭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거를 선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매뉴얼로다가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셋 이런 부분들을 그 선택하거나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지원님께서는 현재 AWS 사용 중인데 온프리미스 사용 중인 모니터링 툴과 AWS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 달라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처럼 별도의 모니터링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그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아마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뭐 그 서버라든지 아니면 온프라미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 오라클의 비즈니스 모델 방향이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목표라는 것인지요? 솔루션도 솔루션이지만 사실은 이제 솔루션도 계속 저희가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에 맞게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측면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그 고민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분들이 사실은 잘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그렇죠.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그 조직 중에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고 해서 담당 컨설턴트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SM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 인력 그 지원들을 훨씬 조금 잘 해줄 수 있게 클라우드 어댑션 팀이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네. 거기서도 컨설턴트가 한 분 더 붙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오라클이 굉장히 포커스하는 부분, 차별화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황민영님, 저희 기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고 변하지 않는 데이터부터 개인정보까지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변경한다면 이런 데이터의 이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신규 회사의 도입 및 구축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 회사의 데이터 변경에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자사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타 클라우드로 변경된다면 데이터 이관 등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의 다양한 데이터, 일단은 데이터 종류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할 때 보면은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전화번호, 이름, 그다음에 전화 이력, 문자 네. 이력 이런 네네.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핸드폰으로 가끔 일도 많이 하는데 오피스 그 문서 정보도 있고, 뭐 이미지, 동영상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마케팅 오퍼링을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웹사이트에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전략은 그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한 통으로 놓아서 관리를 하고 하나의 시퀄문으로 그 데이터들을 보거나 입력하거나 할 수 있게 CRUD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이제 또 개인정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개인정보는 솔루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랑 법규 측면이랑 또 그 산업별로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솔루션 부분이랑 인증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 부분으로 보면은 개인정보를 저희는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 전체적으로 다 암호화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 저희 그 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그 공공이랑 민간에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지 돼요라고 리스트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그 암호화 이런 부분들은 준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나머지 이제 법적인 문제 그런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회사마다 인더스트리마다 이제 풀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클라우드에 있어서 뭐 인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네네. 서근영님,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10테라바이트까지 프리라고 하셨는데 IaaS나 파스 및 서버 수량 등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그 VM 하나당 예, 그 아웃바운드 비용이 10테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훈님, 혹시 VDI 온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지요? 그거는 제가 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상 데스크탑, 혹시 저희 가상화 서비스, 버추얼 데스크탑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하는지 그건 뭐 그거는 네. 죄송한데 저희 나중에, 답변하시는 분들 본사에서 네네네.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재님, 레거시와 달리 클라우드는 인프라 운영자나 고객이 실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혹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니터링이 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로 갔을 때 훨씬 더 편리한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VM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모든 솔루션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온프라미스로 봤을 때 매뉴얼하게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기본 운영 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세이프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제공을 네. 하고 있는데 뭐 데이터 보안 규칙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네네. 또는 뭐 누가 왕창 고객 정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셀렉트 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암호화는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그냥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온프라미스보다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자, 오영택님은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안적인 체계를 갖춘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인증을 글로벌하게 인증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 화면에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거 받았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한국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그 심사는 끝났고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그 본사로다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바로 3, 4월쯤에 인증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방송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5분은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박우일님, 김정환님, 이재훈님, 한지호님, 황민영님,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빅맥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하신 분 중 20분한테 또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고요. 설문 지금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을 마쳐할까요? 네.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네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요즘 워낙 코로나 하니까 여러분 최대한도로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 다 그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하여튼 토카이티는 코로나가 있더라도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